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붕어찜님께서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귀신을 느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눈으로도 보고 이게 냄새를 느끼는 건 아주 가끔이고요. 대화도 가능한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 네.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설명할 게 없네요. 아니죠.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연기로만 느껴요. 뭔가 귀신의 그 기운만 느껴요. 아니요. 저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도 맡고 그냥 뭐 오감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네.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뭐 눈으로 보면서 전부 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오늘은 남편이 겪었던 이야기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남편이 20살 되고 나서 한참 객기가 충만할 때 친구들이랑 여름방학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생긴 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남편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저쯤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좀 하기도 하는데 20살이면은 나이도 어리고 한참 멍청할 결정을 많이 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던 시기는 꽤 예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남편 친구의 할머니 댁이 가평에 있었는데 여름방학을 맞아서 뵈러 갈 겸 남편이랑 친구들까지 총 10명이서 거기에 좋은 계곡이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놀러 갔대요. 뭐 아직 차가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텐트 3개, 뭐 각종 캠핑 도구, 코펠 버너 이런 것들을 챙겨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우선은 친구 할머니 댁에 먼저 들러서 인사도 드리고 정확한 계곡 위치를 들어야 되니까 여쭤봤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윗 계곡으로 가면 사람도 많을 거고 거기서 놀면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마을 초입에 있던 다리를 지나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 설명을 듣고 그대로 가서 말씀해주신 계곡에 도착을 했는데 물도 깊고 사람도 없어서 설명이랑은 좀 달랐는데 햇빛도 적당히 비치고 놀기 좋아 보였대요. 깊으니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놀기로 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놀았대요. 근데 그게 첫날에 있었던 일이고 다음날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라면을 끓이려고 했더니 부탄가스를 5개짜리 4줄 해서 20개를 총 사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4개 빼고 나머지 다 가스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비닐도 안 떼는 완전 새 건데 그게 어떻게 다 그렇게 불량일 수가 있겠어요, 확률상. 근데 뭐 흔들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흔들면 뭔가 안에 흔들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원래. 근데 아무것도 없고 완전 가볍더래요. 그래서 그게 불량인 줄 알고 그걸 사온 친구를 타박을 하면서 사와도 뭐 이런 걸 사오냐, 어떻게 3줄이 불량이냐 이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힌 친구 2명이 가장 가까운 읍내로 나가가지고 부탄가스랑 고기랑 술이랑 이런 걸 더 추가로 사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어제 먹은 걸 정리를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비어있는 부탄가스를 버리려고 못을 박으면서 구멍을 내고 있었대요. 원래 그렇게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부 비어있는 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던 건데 캔 중 하나에 가스가 들어있었는지 친구가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박았던 못이 튀어나와서 눈 바로 밑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눈 밑에서는 피가 질질 나고 있고 엄청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분은 그 흉터를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친구는 당황해서 막 어버버거리면서 이거 왜 가스 들어있냐 이러고 얼빠져 있고 남편은 친구가 놀라있으니까 그 친구를 대신해서 나머지 가스통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구멍을 뚫었대요. 나머지들은 진짜로 비어있었는지 그런 일은 또 없었고요. 그래서 버너도 이제 3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말썽을 일으키고 스파크가 안 튀기고 막 이래서 2명이 친구 할머니 댁으로 가서 밥이랑 라면을 해오기로 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원이 1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2명이 시내로 가스랑 고기, 술 이런 걸 보충하러 가고
2명은 라면을 끓이러 갔으면 6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제 남편 포함해서 6명은 물놀이나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대요. 근데 10명 중에 맨 처음으로 시내에 나갔던 2명 기억나시죠? 그 2명은 수영을 잘해서 그 둘 빼고 나머지가 인당 하나씩 튜브를 갖고 왔대요. 그러면 8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하나도 팽팽해지지가 않아서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8개가 다 예리한 무슨 칼 같은 물체에 찢긴 것처럼 한마디씩 구멍이 나 있더래요. 손가락 한마디만큼씩. 그래서 맨 처음에 가스 사러 간 2명한테 너네 오는 길에 튜브도 8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은 6명은 튜브가 없으면 수영을 못하고 거기가 좀 깊고 하니까 위험해서 할 게 없으니까 3명씩 이렇게 2팀으로 또 찢어져서 한 팀은 상류 쪽에 물살이 약하고 얕은 데가 있어서 전날에 확인했을 때 다슬기가 몇 개 보였던 곳이 있어서 그 스팟으로 다슬기를 채집을 하러 가고 남편 포함 친구 2명은 하류 쪽으로 물고기 그물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위쪽에서 엄청 크게 비명이 들려가지고 놀래서 다 같이 위쪽으로 갔는데 친구가 손에 엄청 긴 무슨 머리카락 같은 걸 뭉태기로 들고 놀래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끼 덩어리였고 친구들은 막 등 뭐 쫄보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잡은 다슬기랑 물고기랑 이런 거를 라면에 넣으려고 내장이랑 머리를 떼고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랑 함께 어디서 시커먼 연기랑 불꽃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텐트를 쳐놓은 데서 불이 났는데 거기는 부탄가스도 다 터트려놔서 남은 게 없고 담배 피는 친구들은 전부 지포라이터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기름이라서 안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본인들이 챙겨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읍내에 나간 친구들한테 너네 오는 길에 텐트도 사오라고 했대요. 그때 이제 친구들은 뭐 강아지 새끼들아, 호땡 자식들아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도대체 뭘 하길래 텐트를 태워먹냐 이런 식으로 궁시렁 대긴 했는데 뭐 알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간 거는 친구들이 8시쯤 흩어졌는데 오전 8시쯤 오후 1시나 돼서야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네. 다슬기랑 손질한 물고기랑 이런 거 넣고 끓인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내에 나갔던 그 2명만 그 라면에서 엄청 역한 비린내 같은 게 난다고 못 먹겠다고 딱 한 입 먹고 약간 구역질하면서 맨밥에 김치만 퍼먹었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이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쟤네 왜 저래? 이러고. 그러고 물놀이를 했는데 다들 빨리 지쳐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친구들이 새로 사왔던 고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그게 얼음이랑 같이 아이스박스에 있었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고기는 색깔이 약간 푸르딩딩하게 변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당일에 사온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깡통햄이랑 참치 같은 걸 다 때려 넣고 부대찌개에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대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수영 잘하는 2명은 라면 때문에 탈이 나가지고 속이 안 좋다고 텐트에 누워있고 2명은 맥주를 마시면서 물놀이하는 4명의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4명은 다 전부 튜브를 타가지고 둥둥 떠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남편이랑 다른 친구 하나는 밥을 하러 빠진 상태였는데 국물에 면만 넣으면 되는 상황에서 물놀이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면 넣을 거니까 면 불기 전에 나와라. 이제 너네 슬슬 나와야 된다. 면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근데 물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쳐다도 안 보고 서로 마주본 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만 대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냐, 진짜 개웃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구 한 명이 막 사진을 연사를 찍었대요. 꽤 오래 그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점점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영 잘하는 속 안 좋아가지고 이게 누워있던 그 2명한테 쟤네 상태 이상하니까 가서 니네가 건져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2명이 각자 2명씩 튜브에 달린 끈을 잡고 끌어당겨서 나오는데 이게 그 친구들이 하늘 쪽으로 고개를 꺾어서 하늘만 보면서 마네킹처럼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남자 1명이 2명씩 끌고 나오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이게 허우적대지도 않고 진짜 그냥 인형처럼 뻣뻣하게 끌려 나온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온 뒤에 친구들은 얘네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장난스럽게 얼굴을 여러 번씩 때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야 일어나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동시에 4명 다 거칠게 숨을 막 헉헉 몰아쉬면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게 약간 나머지 친구들이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으니까 너네 괜찮냐고 나머지들이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4명이 하는 소리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옷은 또 왜 젖어 있고 방금 전까지 저 위에서 석쇠랑 돌판에 고기 구워 먹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머지 6명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너희 좀 전까지 물에 떠 있었잖아 이러면서 친구가 찍었던 그 연사 찍었던 거 있죠. 막 쟤네 개 웃긴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진은 아무도 안 나오고 계곡 배경만 찍혀 있더래요. 그때가 해질 때쯤 이러니까 그 노을 배경에 계곡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명은 계속 저 위쪽에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기억 안 나냐 우리 아침에 사왔던 고기 이상하게 다 상해버려서 부대찌개 라면 끓여 먹기로 하지 않았냐 하면서 아이스박스를 열어서 보여줬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물음표만 뜬 상태로 기절했던 친구들이 주장한 장소까지 올라가 봤대요. 예. 근데 거기에 불도 안 피워진 돌판이랑 석쇠 위에 그냥 그 푸르딩딩하고 냄새나는 썩은 생고기가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굽는 것처럼. 근데 그마저도 절반은 이미 없는 상태고 한 줄은 이빨 자국이 나 있더래요. 그냥 생인데. 그걸 보고서야 다들 무섭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중 누구도 그걸 티내지 않고 10명 다 약간 허세랑 가오를 잔뜩 부리면서 아 나 안 무서워 막 이러면서 해져서 껌껌해진 산을 당당히 걸어 나갔대요. 그 정도면 뛰었을 것 같은데 마을 이장님께 그 와중에 또 새롭게 텐트 치고 놀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려고 이장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가 윗계곡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텐트 치고 놀만한 계곡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대요. 근데 이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윗계곡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우리가 윗계곡에서 놀다 왔고 심지어 우리 거기서 잠도 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너네 뭔 소리 하냐 거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장소를 추천받는 걸 포기를 하고 텐트로 돌아갔대요. 근데 때마침 굵은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계곡 바로 옆에 텐트를 쳐놨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 건 무리겠거니 생각을 하고 할머님 댁에서 자고 마저 술을 마시려고 텐트만 튼튼하게 재정비를 해서 쳐놓고 술이랑 부대찌개 라면을 들고 할머님 댁으로 갔대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부대찌개 라면을 들고 갈 때 그럼 그 냄비를 한 명이 2손을 잡고 이렇게 들고 간 거잖아요. 냄비 들듯이. 그렇게 들고 갔어요. 근데 그날 거기서 밤새 술 마시면서 놀고 그랬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날이 밝고 텐트 쳤던 곳으로 돌아가가지고 짐 챙기려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펜스가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큰 자물쇠가 걸려있고. 그래서 다시 이장님께 가서 저 안에 우리 짐이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대다수는 떠내려갔겠지만은 그래도 내려가봐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러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장을 했고 이장님은 또 몇 년간 문을 안 열고 방치는데 니네 뭔 소리 하냐. 철조망 넘어갔냐 어떻게 갔는지 말을 솔직히 해봐라 이러고 오히려 혼나기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할머니께서 여기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남편 친구인 그 할머님 손자분은 억울함을 풀려고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가 윗계곡에서 놀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장님이 하룻밤 사이에 펜스를 치고 안 열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또 너네 뭔 소리 하냐 아랫계곡 가서 놀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옆에서 듣던 마을 사람 분들도 거긴 오래전부터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짐은 못 찾고 돌아오면서 10명은 마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몇 주 뒤에 와서 시간 맞는 애들이 우리 짐까지 싹 다 찾아오기로 하자. 우리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시간 맞는 친구가 4명이 있어가지고 이장님께 좀 끈덕지게 저 안에 우리 짐이 있다. 이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황에 못 이겨서 이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셨는데 거기 안에가 결국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짐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범람한 바람에 텐트랑 코펠 버너 이런 건 다 이미 작살나 있고 처음 놀 때 못 봤던 엄청 오래된 짐들부터 가장 최근 건 남편 일행 짐에 되게 오래된 쓰레기 더미까지 있고 불 붙은 흔적도 있더래요. 그리고 계곡이 완전 오랫동안 기억이랑 다르게 사람 발길이 안 닿은 것처럼 막 이끼도 껴있고 넝쿨 식물들이 완전 어두침침하게 드리워져서 음산하고 막 이랬대요. 햇빛도 처음에 잘 드는 줄 알았는데 한 줌도 안 드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친구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돌이랑 이런 바위 배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맞긴 맞는데 상태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한 70년대쯤 됐을 땐가? 오래전에 인명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거나 야영을 하기만 하면 꼭 하루 이틀 후에 비가 엄청 쏟아져서 꼭 매년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m 높이의 펜스를 치고 내려갈 수 있는 경로를 다 통제를 해서 둘러서 치고 굳은 자물쇠가 걸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몇 년간 이장님도 그렇고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죠. 이장님도 어이가 없어 하셨대요, 들어갔을 때. 근데 아까 그 기억나세요? 부대찌개 라면 들고 그냥 양손에 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 2m 패스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양손에 들고 2m 뭐 담을 넘을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남편이랑 친구들 기억에는 그 펜스가 좀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담쟁이 넝쿨 같은 게 막 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편이랑 친구들 기억에는 그냥 키 큰 나무가 거기를 쭉 삥 둘러가지고 있고 거기에 넝쿨 식물들이 좀 해가지고 이렇게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아 여기 운치 좋다 이러면서 들어갔대요. 본인들이 들어갈 땐 분명히 펜스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부탄가스랑 이런 이상한 사건도 있었고 뭐 근데 거기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예.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대로 홀려버린 거네. 그쵸. 흔하다면 흔한 사건이긴 한데 예. 근데 언제부터가 시작이었는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이걸 저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네, 부모님께서 보셨을 때는 근데 네. 이때쯤인 것 같아 라고 했던 시점이 있나요? 이게 홀린 게요? 네. 그게 웬만하면 저도 약간 예상이 갈 텐데 전혀 모르겠어요. 뭐 할머님께서 말을 하신 그 시점부터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네네. 근데 이게 뭐 귀신들이 홀린다거나 이러는 거를 패턴을 약간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그런 거에 약한 사람이나 기에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영안이 약간 찌여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노리잖아요. 네. 그런데 20대 초반에 장정 10명이 모여있는 그 그룹을 왜 노렸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 1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홀릴 정도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으며 처음에 시내 나갔다 온 그 2명 있잖아요. 그 2명이 딱 그 수영을 잘하는 인원인데 딱 그 둘이 가위바위보에 져서 나갔다 왔다는 것도 뭔가 다분히 의도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싶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10명이 다 같이 그렇게. 이야, 아무튼 오늘 붕어찜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굉장히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붕어찜님 시간 나실 때마다 다시 또 시들무에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붕어찜님이 귀신을 정말 또 많이 봐오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붕어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붕어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또 물놀이 가고 하면은 떠오르는 물귀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빠질 수 없는 바로 네. 또 여름의 물귀신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이거는 가평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저랑 남편이랑 가평에 거의 처음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랑 남편은 연애 때부터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차박 가거나 캠핑 가는 거를 좋아해서 차에도 뭐 원터치 텐트나 돗자리 같은 건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딜 정해놓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차박 갈까? 그러면 그래 이러고 정해진 거라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차도 세우고 차박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 차박 금지법이 생기기 전이라서 할 수 있었던 건데 또 그때는 저만 영안이 트여있는 상태여서 남편을 이렇게 보거나 느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제 말을 믿어주긴 하는데 보진 못했으니까 사랑해서 믿어주지만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차박할 만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괜찮은 작은 화장실이 있는 공터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이미 차를 세워놓고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캠핑카도 몇 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계곡 근처여서 내려가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생각보다 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얕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내려가서 물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성인이 들어가면 종아리 정도도 안 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발만이라도 담궈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물가 쪽을 봤는데 물이 얕아서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이미 애기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4, 5살 정도 되는 남자애 하나랑 여자애 하나 이렇게 놀고 있는데 부모가 거기 같이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나 캠핑카가 많으니까 부모님이 그냥 거기서 지켜보시고 계시겠거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차 밖으로 끝내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고민하다가 그 차에 어차피 텐트를 가지고 다니니까 근처 캠핑장에 바로 들어가서 놀다 가면 어떨까 그냥 내일 자고 가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바로 즉흥적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근처 캠핑장으로. 그래서 그 캠핑장이 바로 근처에 또 물놀이 할 수 있을 만한 하천이 있어가지고 거기 짐을 풀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하천으로 물놀이를 하러 다시 갔거든요. 근데 아까 아침에 봤던 그 애기 둘이 이번엔 부모랑 같이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차박을 하려고 자리를 잡고 나면 잘 안 옮기잖아요, 그 장소를. 굳이 여기 다시 와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애기들 노는 거를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부모가 애기들을 보면은 보통은 그렇게 어린 애기들이 돌바닥 이런 데서 놀면 넘어질까봐 좀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애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근데 표정이 좀 멍 때리는 표정? 그러니까 약간 넋이 나왔고 이러고 그냥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경이 쓰인다고 해도 기껏 놀러 왔고 또 제가 물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놀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족은 안 보였고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추워지면 알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물놀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날이 어두워지면 햇빛도 없어지고 수온도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 축구도 위험해지고 뭐 돌바닥도 잘 안 보이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이러니까 남편이 시간 늦었으니까 캠핑장으로 돌아가서 씻고 저녁 먹자고 타이르는데 제가 계속 거기서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술이 진짜 펄해지다 못해서 보라색이 돼갖고 돌돌 떨었대요. 남편 말로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추운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게 추운지도 몰랐어요. 춥게 느껴지질 않아가지고 물에서 나가기 그냥 너무 싫고 계속 여기서 놀고 싶고 남편이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남편이 너무 밉고 약간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거의 해질녘까지 노을 볼 때까지 물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가랑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물에서 놀다가 비 맞으면 엄청 춥잖아요. 근데도 물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놀고 있는데 엄청 쩌렁쩌렁하게 이게 뭐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원래 재물님이랑 대화를 하면 그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엄청 크게 되게 흠칫하게 그 귀가 아프진 않은데 먹먹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귀에 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들리면서 고함을 지르시는데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러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집에 가을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가을이라는 고양이 옆에 붙어 계시던 재물을 관장하시는 신이세요. 근데 네. 제가 그 가을이가 어렸을 때 병들고 먹지 못해서 길고양이일 때 제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구조를 해서 저희 집에 키웠고 그걸 계기로 저희 집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계시면서 뭐 기도나 이런 걸 드리지도 않고 하지만 밥을 먹을 때 뭐 식사 자리를 하나 더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희한테 뭔가 주시는 보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분이거든요. 네. 무튼 그래서 재물님께서 와 계셨는데 이게 표정이 평상시엔 되게 온화하시고 기운도 옆에 계시면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제트스파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을 주변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쫙 퍼지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예.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재물님 곁에 가면 재물님으로부터 그렇게 따뜻한 기운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차가우셨어요. 진짜 화가 나신 거겠죠. 그래서 이게 표정이 화났다는 걸 넘어서 막 진노하신 표정으로 울그락불그락 하셔가지고 물에서 당장 나오라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재물님 얼굴 딱 뵙자마자 이게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엄청 추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빨이 따닥따닥 막 이러면서 떨리고 입술 보라색 된 것도 그제서야 좀 제대로 알게 됐고 남편이 얘기해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는데
딱 거울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놀았다고? 이러면서 놀라서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채비를 하려고 튜브랑 수경이랑 들고 딱 일어서자마자 빗줄기가 엄청 굵어지는 거예요. 맞으면 아플 정도로. 그래서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캠핑장으로 돌아가려고 물기 닦고 짐 정리하고 차 트렁크에 넣으면서 제가 놀던 데를 뒤돌아봤는데 제가 물에서 나오고 그렇게 짐 정리하고 뒤돌아볼 때까지 5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이 범람해서 원래 안 젖어 있던 데까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수위도 높아져 있고 거기가 거의 나뭇가지랑 이파리 섞인 흙탕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내려가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있었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저한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추운 물속에서 무리를 했으니까 그날 밤에 열이 엄청 펄펄 났고 약을 먹고도 엄청 앓고 그날 밤에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도 하루 종일 제가 물속에서 안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휩쓸리거나 넘어져서 다칠까봐 옆에 지켜주느라 물에 같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체력이 방전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어두운 도로에서 졸음운전하면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처음에 차박하려던 스팟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자리 옮기기 전에 있었던 곳? 거기 가서 제가 첫날에 못 느꼈던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게 첫날에 비가 온 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곡에 물이 없는데 지금은 비가 왔는데 저렇게 물이 많이 차 있으면 그때는 진짜 물이 없었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두 아이 외에 왜 거기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계곡이고 차를 그렇게 많이 세워놨으면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놀이를 하고 다른 아이들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물이 거기 없었던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에 좀 혼란스러웠고 또 거기가 막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흙탕물 되었고 시꺼매져 있는 거예요. 안에가 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근데 거기서 어제 본 애기 둘이 또 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는 또 없고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했죠. 아 얘네가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눈이 안 뜨인 상태라서 저기 물놀이 하는 사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없지. 누가 저런 데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뭐 더 이상 티는 안 내고 무서운 마음에 바로 집으로 갔고 그 다음부터는 가평에서 자주 놀긴 해도 그 계곡은 안 가요. 그리고 그 일 있고 난 직후에 집에 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확한 신원은 안 나오는데 장마철에 계곡물 옆에 텐트 쳤다가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일가족 4명이 부모, 자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뭐 성별이나 신원 같은 건 안 나와서 모르겠으나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본 가족이 그 기사의 당사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계기로 좀 귀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니란 생각으로 아 내가 재물님이랑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나겠어 이런 느낌이었지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처음부터 그런 계기를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 게 굉장히 든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오는 공포감도 있을 거고. 네. 이게 재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기보다는 제가 좀 정신줄을 놓은 걸 아시고 네. 뭔가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 왜냐면 이런 사건 말고도 제가 이거는 가평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강화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뭐 네. 거기는 남자분 영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아마도 물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캠핑은 아니었고 차박을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남편이 나랑 연애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차박을 하는데 거기가 좀 기운이 음산하고 오한이 드는데 오한이 살갗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뼛속에서부터 시리게 추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 거기는 좀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귀신이 많거나 아니면 제가 본능적으로 내가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내가 여기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 같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박을 했을 때 제가 그날 밤에 당시에는 근데 또 눈이 완벽하게 뜨인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남자분께서 약했던 건지 뭔진 몰라도 저한테 모습을 100% 드러내질 않으셨고 그날 제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본인을 여기서 꺼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물님께서는 충분히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안 해주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좀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란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 계속 기대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도 얻었고 그 두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저 자체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서대문 형무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진짜 되게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굉장히 숭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끼어드는 건 말리지 않으셨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오만 대 다 휘말리면서 다니면 난 널 지켜줄 수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함부로 안 끼어드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네. 본인의 능력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무도 그렇죠. 몰라요. 근데 거기에 달려들었는데 만약에 내 능력 밖의 일이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짊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참 애매하네요. 확실히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무당이 아니실 경우 사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의 능력으로 무언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신을 아예 받으신 무당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허락 없이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사에. 그쵸. 예. 그러면 혹시 붕어쯤님 그나마 뭐 물귀신 이야기 말고도 근데 네네. 나는 진짜 이런 건 좀 기괴한 귀신이었다. 내가 봤을 때 아니면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기억에 남는 귀신도 있어요? 예,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남자친구가 겪은 일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그 돌비고등학교 사건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거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뻔한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남자친구 눈이 완전히 확 뜨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남편이 저랑 당시에 조금 싸우고 뭐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당시에 좀 속상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대요. 이게 보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저랑도 뭔가 사이가 좀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그 마시러 가는 길에 어떤 노숙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얼굴이 되게 심한 곰보였대요. 요즘은 좀 보기 힘든 그 정도로 곰보고 되게 막 얼굴에 딱지도 많고 되게 더럽고 피부도 때 안 벗긴 것처럼 막 까맣고 지저분하고 이런 행태였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면서 동전을 구걸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약간 집에서 이미 술을 한 잔 걸치고 다른 술집 가고 술을 먹으려고 한 거라 살짝 술이 된 상태로 그 남자분께 이거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면서 동전을 주려고 앞에 쪼그랐대요. 쪼그려 앉았는데 그분이 딱 되게 놀란 것처럼 쳐다보시더니 술 먹으려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이요? 술 드신다고요? 이러고 말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정신 차리니까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미쳐가지고 먼저 말을 걸었네.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되게 걱정하고 술을 마시러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나 술 사줘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분 몰골도 그렇고. 그래서 술을 본인이 마시러 가는 길인데도 계속 무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계단에서 막 불쑥 튀어나와서 진짜 뒤로 넘어져서 큰일 날 뻔도 하고 계단이 좀 가파른 곳이었는데 막 그런 식으로 잠도 못 자게 가위 누르고 막 앞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깜짝 놀래키고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괴롭혔대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이 짓을 그만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술 사줘.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해서 술 사달라니까 술 한 잔만 사주면 안 괴롭히지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놀리듯이 막 얼굴도 점점 괴상하게 변하면서 그 얼굴이 곰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눈앞에서 막 그 얼굴에 여드름이랑 고름 이런 거 터트리면서 좀 징그럽게 막 뚝뚝 흘리면서 굉장히 본인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술을 사줬대요. 소주를 큰 거를 페트 소주를 사고 앞에 뭐 마른 안주랑 이런 걸 사가지고 겸상한답시고 식탁에다가 혼자 먹으려고 놓고 술 잔도 상대편 쪽에 하나 놓고 그러니까 본인 집에 혼자 있는데 술 따라줘 가면서 뭐 어떻게 돌아가셨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 귀신 말로는 술 먹다가 죽었으니까 아직도 술 찾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술을 사주고 나서는 그 얼굴에 곰보도 다 없어지고 막 꼬질꼬질하던 행색도 다 멀쩡하게 일반 사람처럼 있고 나 간다 이러고 쓱 사라졌대요. 예.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일절 괴롭힌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 기괴하고 좀 그로테스크하죠? 얼굴에 여드름 터뜨리고 그랬다는 그거 부분이. 같다. 이토준주에 나오는 거. 아, 그래요? 그거를 이토준지. 알긴 아는데 안 봐가지고. 만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짜는 게 있거든요. 얼굴 전체에서 짜버리는 거. 엄청 징그럽네요. 귀신이 아니야. 그 이토준지 그 만화에 나오는 것도. 그러고 보면요. 그죠? 네. 자, 오늘 붕어집님께서 여러 가지 옴니버스 형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또 언제 돌아오실진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편안하게, 네. 처음에 신청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편안하게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붕어집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도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붕어집님께서 거진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물귀신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생각이 나는 기괴한 귀신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또 겪으신 여러 가지의 귀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